또 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다소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숨은 뜻이 있을까요? 일단 안 되는 집은요, 맨날 남 탓해요.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중지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훈을 찾자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야당 후보 이름이 진교훈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교훈을 꼭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외부 변수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해요. 예컨대 유창훈 부장이 영장 기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법관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니까 정부 여당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부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 40억이 애교다 이런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선거 직전에 장관 후보자가 자리 이탈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표를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정당이 패배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 영장 기각이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5에서 10% 정도는 그 정도 역할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었으면 그러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도대체 검찰이 뭐 하는 거냐, 정부가 뭐 하는 거냐, 뭐 1년 넘게 변죽만 울리면서 지금 이런 혐의 가지고도 구속도 못 시키느냐, 이렇기 때문에 등 돌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국면 전환용 인적 교체는 없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윤 대통령 의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통일파를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쭉 해오던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특별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강서구 선거 결과를 주요 당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 이것도 역시 원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네. 선거 직후에 그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엄중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네. 저는 이 말에 오히려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차분하고 지혜롭게인데 차분하게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당 지도부가. 차분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가 중요합니다. 네. 지식이 아니고 지혜. 자, 지난번 대선에서 0.73%포인트 해서 한 22만여 표 차이가 났잖아요. 그때 수도권, 중도, 2030이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 정도 표차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서 보선 결과를 보면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도 차이지만 이 수도권과 중도와 2030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걸로, 특히 마곡지구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두 개 동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선거 결과가. 네. 자, 이 결과를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지역구 지자체장 선거다, 그러면 거기에 왜 나경원 전 대표부터 모든 당직자가 동책 반책으로 나눠서 가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자, 이렇다면 정치라는 게요, 다수를 만드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 뜻을 여당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년 총선에서도 그 지지층, 돌아선 지지층을 복원 안 시키면 해보나 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180석을 가져갔고 수도권 121석 중에 여당이,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불과 18석밖에 못 가져왔어요. 이번 총선에서 뭔가 해보려면 이 비율을 50대 50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강서 보선을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이 결과만 놓고 봐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 커뮤니티에 보면 무슨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입에 담기도 뭐한 무슨 XXR 그런 얘기를 가지고 좀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여당의 주요 뉴스로 오르니까 중도층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뭐 김한길 전 대표를 세우는 비대위가 나와야 된다.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말고 여권이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들고 싶어요. 불사조 피닉스는요,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재 속에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희생하고 뭔가 거듭나야지 본인들은 괜찮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꿔가지고 이 사태가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면 뭐합니까?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텐데 좀 맹성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채널의 취재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적당히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